네, SD 카드가 날아간 관계로 지금 모든 수업 영상을 다시 찍고 있어요. 일단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우리가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이 지금 1월 7일인데 어제 고3 수업에서 얘를 설명을 했어요. 복습용 영상이기도 하고 지금 수업에 빠진 학생들이 좀 들을 수 있게 최대한 상세히 좀 설명을 해볼게. 본 수업에서 얘기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얘기하지 못한 것들도 같이 좀 정리를 할 테니까 같이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수함수라는 건 함수에 지수의 형태가 있는 거일 거고, 로그 함수의 경우 함수에 로그의 표현이 있는 걸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천천히 기본부터 들어가 봅시다. 지수함수는 우리가 y는 a의 x 꼴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뒤에다가 b라는 상수를 적을 건데 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점근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말이야, 여러분. 그냥 a의 x 이랬어. y꼴. 얘는 점근선이 얼마죠? ax 더하기 빵이죠. 빵. 0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이때는 점근선이 y는 0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같이 좀 챙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몇 개만 더 연습을 해봅시다. 만약에 y는 2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랬어. 그러면 잘 생각해봐. 점근선은 말이야, 요 뒤에 있는 친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x축으로 3만큼 이동했다고 해서 y 점근선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얘를 점근선으로 취급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점근선이 뭔지는 다들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과연 어떻게 그리는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건 쌤이 저번 주에 얘기했던 방법과는 살짝 상이한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그거야. 그냥 점근선을 찍고 쑥 올리면 그려져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더 쉬운 방법을 생각을 해왔으니까 이대로 좀 그릴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는 방법은 딱 3가지 매뉴얼만 지켜주면 돼요. 3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점근선입니다.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점근선보다 더 중요한 선은 없어요. 점근선은 항상 관찰의 주인공이 되고 답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점근선은 우리가 체크하는 방법을 알았고, 두 번째는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정점이라는 걸 체크를 하셔야 돼. 정점이 뭔지는 바로 얘기를 할게. 좀만 기다려보자. 자, 3번은 뭐냐면 주변점을 잡을 거예요. 그럼 이게 딱 3가지였잖아. 내가 3가지를 챙겨야 된다고 했는데 점근선 챙기셔야 될 거고, 정점, 얘는 한 점이에요. 한 점. 점이 1개야. 그럼 주변점은 몇 개냐면 2점이에요. 점이 2개야. 그러면 3가지를 챙길 건데 우린 점도 몇 개를 챙긴다? 3가지를 챙긴다. 그래서 3, 3이 딱 맞거든. 점도 3개를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 선생님, 그럼 정점이 도대체 뭔가요? 하면 이런 거야. 요 정점이 되게 중요하거든. 정점은 뭐냐면 아이디어 자체가 요런 거야. 어떤 지수에 내가 0승을 하면 요 친구의 결과는 항상 1이에요. 요 아이디어를 내가 잘 한번 써보겠다 이거거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요 함수를 봐볼게. 2의 x-3이라고 했어.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 목적은 오직 하나야. 지수를 0으로 만들어준다.
지수를 0으로 만들어준다가 내 목표니까 지수가 여기 있죠. 그럼 얘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x좌표는 얼마야? 3이에요. 그냥 3을 넣으시면 지수의 영승은 항상 1이기 때문에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뒤에 3이 더해지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정점은 우리가 3,4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을까? 그럼 쌤이 정점까지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정점은 뭐라고? 지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잡아낸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지수가 0이 된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거예요. 선생님, 주변점은 어떻게 잡나요? 라고 하면 주변점은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변점은 정점 기준이야. 정점 기준 x 한 칸씩 멀어지거나 가까워진 1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쌤이 요 예시를 계속 끌고 볼게요. 그럼 잘 봐. 내가 이제부터 얘를 그려낼 거거든. 천천히 한번 그려봅시다. x, y축을 내가 도입을 한번 할게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점근선은 일단 3이야, 얘들아. 그죠? 점근선은 y는 3이야. 그러면 여기를 대략 3이라고 하고 점근선을 내가 이렇게 그어볼게요. 얘는 점근선이야.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3이기 때문에 절대로 x축과 만날 수 없어요. 점근선이라는 건 얘들아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선입니다. 점근선은 뭐라고?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선이야. 얘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절대값을 씌우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럼 보자. 점근선을 잡아냈어요. 1번. 점근선을 잡아냈어. 그 다음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정점을 잡아야 되는데 정점은 내가 뭐라고 했죠? 지수가 0이 되는. 지수가 0이 되는. 그러면 얘의 정점은 말이에요. 3,4가 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연습을 했고 그럼 한번 찍어봅시다. 자, 여기 3이라는 점이 대강 있다고 쳐보고요. 여기 4라는 점이 있다고 쳐보자. 그럼 3,4를 얘는 지나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만 그려내도 일부 학생들은 바로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질 수 있어. 왜? 얘를 지나면서 얘랑 가까워질 거니까 요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할 수 있어. 그것도 굉장히 훌륭해. 그래서 쌤은 저번 시간엔 그냥 이렇게만 그렸거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주변점을 잘 활용을 해봅시다. 뭐라고? 주변점을 잘 활용할 건데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지금 고정점, 정점에 x좌표가 3이야. 그럼 난 어디를 주변점으로 잡는다? x 기준 한 칸씩 멀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칸 멀어진 2랑 한 칸 멀어진 4에 대해서 잡겠다 이 말이겠죠. 그럼 잘 봐. 내가 2를 여기다 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승이 돼요.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야. 그럼 3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만큼 쫙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요 길이가 2분의 1이고요. 요 길이가 1입니다. 그 다음에 4를 한번 넣어보시면 2 더하기 3이니까 이만큼 올라갔다고 치면 되겠죠. 그러면 3점이 나왔어. 하나, 둘, 셋. 3점이 나왔으니까 얘를 이렇게 이어주기만 하면 컴퓨터와 거의 유사하게 우리가 지수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 이렇게 우리가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려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연습을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자, y는 2분의 1의 x승을 한번 그려볼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얘를 보고 드는 생각은 몇 가지가 없어요. 점근선은 얼마죠? 뒤에 0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점근선은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고정점 잡아볼게. 고정점. 정점은 x가 0이 되는, 지수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0,1이 정점이 될 거예요. 그럼 찍어봅시다. 0,1 그리고 이 친구는 y는 0이랑 같아. x축은 y는 0이랑 같기 때문에 얘가 점근선이 될 거예요. 그럼 주변점 잡아볼게. 어머, 지금은 정점의 x좌표가 0이죠. 그럼 얘로 한 칸 마이너스 1.
얘로 한 칸 1 해서 3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1의 역수니까 2가 될 거예요. 한 점, 2점 잡았고요. 1을 넣으시면 2분의 1이겠죠. 그럼 요거에 딱 절반만큼 갔을 거고, 얘를 이으면서 얘랑 가까워진다를 명심하시면 요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지수함수도 다 그릴 수가 있게 될 것 같아. 그럼 요게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이야.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쌤, 정점만 잡아도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요 주변점을 강조하나요?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게. 주변점. 이거 왜 중요할까? 왜 자꾸 내가 잡으라고 하냐면 이런 거야. 봐봐. 예시를 좀 더 드릴게요. 자, 노란색 그래프는 내가 Y의 A의 X승이라고 할 거고요. 파란색의 그래프는 Y의 B의 X승이라고 할게.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혹은 내신 문제 혹은 교육청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요 밑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때 학생들이 대부분 예시를 들어보면서 풀거나,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요 사실관계 자체를 그냥 외워버리는 학생들이 있거든. 근데 나는 절대로 외우고 있지 않아. 왜 그러냐면 봐봐. 요 정점이 지금 0이에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한 칸 간 1이 있을 거야. 근데 잘 봐. 1을 내가 여기다 넣으면 얘는 1,a를 지나고요. 얘는 1,b를 지나니까 내가 a, b의 대소관계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쌤,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하면 봐봐. 1을 넣으면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좌표가 b고요. 요 좌표가 a가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b가 a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주변점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프를 엄청 세밀하게 그리기 위해서도 있지만 요 대소 비교를 할 때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대소 비교 시에 기준이 됩니다. x는 1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걸 미리 습관으로 들여놓으시면 우리는 그냥 대소 비교한다고 해서 x는 1을 찍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애시당초 그래프를 그릴 때부터 주변점을 활용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끌고 와서 그리면 그냥 자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을까? 그럼 여기까지 하면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 그럼 7, 8 한 번만 지우고 이제 실전 개념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만 지울게.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좌표의 배율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사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면 어려운 게 아니야. 다 설명을 할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제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이에요. 이게 2024학년도 시행연도 기준 6평 12번인가 13번 지수함수로 나왔던 굉장히 계산이 복잡했던 문제가 있는데 얘가 이제 배율관계를 쓰면 거의 한두 줄에 풀리거든. 많은 학생이 못 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얘도 알아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한번 들어봐. 내가 y는 a의 x승을 적을 거고 밑을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겠죠. 0과 1 사이면 당연히 감소하는 함수일 거고 요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정점 찍고요. 점근선은 y는 0 체크하셨으니까 내가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 다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잘 들어. 요 두 점을 내가 잡았어요.
두 점을 잡았는데 하필이면 요 거리가 2였어. x좌표의 차이가 2라는 말이에요. 다시 x좌표의 차이가 2였어. x좌표의 차이가 2였어. 그래서 이게 뭐 어떡하라는 거죠? 라고 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야, 요 y좌표랑 요 y좌표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거야. 근데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 잘 봐. 내가 여기를 미지수 t라고 한번 해볼게요. 미지수 t. 그러면 요 좌표는 이만큼 더 간 거니까 t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잘 들어봐. 요 첫 번째 파란색의 y좌표는 a의 t승이 될 게 자명하죠. 넣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요 두 번째 y좌표는 a의 t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느낌이 오지. 왜? a의 t 플러스 2는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t승 곱하기 a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요 뒤에 거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x좌표 차이가 2가 나니까 y좌표가 몇 배가 됐어? a의 제곱배가 됩니다. a의 제곱배. 요게 x좌표의 차이겠죠. 괜찮을까? x좌표의 차이가 된 거야. 요 사실관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사실관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죠? 라고 하면 잘 봐봐.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뭐 요런 거야. 자, 요런 y 꼴 2의 x승이란 그래프가 있었다. 근데 문제에서 요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얘 점이랑 요 점이랑 길이가 1이야 이랬어. 길이가 1. 그런데 요 y좌표의 차이가 문제에서 만약에 2루트 3 이런 거야. 2루트 3. 그럼 우리가 사실 정석적으로 풀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미지수로 잡아요. t. 얘를 t 더하기 1 해서 2의 t 더하기 1 빼기 2의 t승이 2루트 3이다. 요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요것도 굉장히 훌륭한 풀이에요. 그런데 우린 배율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런 사실을 알고 있어. x좌표 차이가 1이 됐으니까 여기서 여긴 몇 배가 된 거죠? 2배가 된 거야. 그러면 내가 편의상 얘를 k라고 하면 얘는 몇 k가 되죠? 2배니까 2k가 되시겠죠. 그럼 봐봐. 2k 빼기 k가 얼마래? 2루트 3이래. 그럼 k가 2루트 3이 되겠죠. 그럼 나는 뭘 한 거야? 요 y좌표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요게 뭐야? 좌표의 배율 관계를 쓴 거니까 반드시 숙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찮을까? 그럼 또 예시 하나 더 들어볼게. 어떤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냐면 얘를 내가 y꼴 3의 x승이라고 했어. 그런데 문제에서 빰 이렇게 준 거야. 그런데 얘가 k였고요. 얘가 9k래. 문제에서 k였고 9k래. 그럼 잘 봐봐. y좌표가 몇 배 됐죠? 9배가 됐어.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3의 제곱배가 된 거거든. 그럼 내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길이가 항상 2일 수밖에 없다는 걸 역으로 뽑아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사실관계는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교과 내에서도 충분히 유도가 가능한 거야.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쌤, 미지수 잡아서 풀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미지수 잡아서 풀면 돼. 하지만 일반화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괜찮을까? 괜찮겠죠? 그럼 봐봐. 좌표의 배율 관계라는 주제가 아직 끝나진 않았어. 좀만 집중해서 들어보자. 내가 이제 비교를 두 함수를 할 거거든. 잘 들어봐. y는 2의 x승이 하나 있었고 y는 2의 x승 플러스 1이 있었다고 쳐볼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잘 봐.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점근선이 0. 그런데 이 친구는 점근선이 y는 1이었고 고정점이 0,2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 얘랑 이 두 점이 길이가 1에 그럼 우리가 이미 사실관계로 알고 있어요. 뭐? 얘에다가 몇 배? 2의 제곱배를 하면 얘가 나온다. 즉 얘를 k라고 하면 얘는 반드시 4k일 수밖에 없어요. 4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얘도 성립할까? 이런 거야.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얘와 얘의 차이점이 뭐죠? 얘와 얘의 차이점. 선생님, y축으로 평행이동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얘기인 것 같아.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우리가 발생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점근선이 변화해요. 점근선이 말 그대로 바뀌었어. 얘는 점근선이 x축이었는데 얘는 점근선이 y는 1이 됐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요 배율 관계가 만족을 하진 않아요. 다시 점근선이 바뀌면 요 배율 관계가 만족을 하진 않아. 선생님, 그럼 우리 이제 못 쓰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반쪽짜리 공식이고 프로들은 그렇게 가지 않아. 요런 생각을 하면 돼. 봐봐. x축을 기준으로 y좌표가 k, 4k였죠. 요 등비 관계는 만족하거든. 요 등비 관계는 만족을 해. 즉 4배는 만족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렇게 끄었는데 길이가 2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길이 있죠. 점근선으로부터의 거리. 점근선으로부터의 거리. 그럼 봐봐. 요 길이를 내가 K라고 할게. 요 길이를 K라고 하는 거예요. 좌표가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 요 길이를 K라고 했어.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된다? 2니까 2의 제곱배가 돼서 4K가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요런 말이야. 점근선을 기준으로 한 거리는 배율 관계가 그대로 성립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점근선이 X축이었기 때문에 그냥 배율 관계가 딱딱 좌표로서 떨어진 거고 얘는 점근선이 변화를 한 거기 때문에 요 점근선에 대하여 배율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니까 요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 요 점 있죠? 요 점의 y좌표는 1에서 k만큼 갔으니까 1 플러스 k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 요 점의 y좌표는 1에서 4k만큼 갔으니까 1 더하기 4k로 적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도 보다시피 1 플러스 k랑 1 플러스 4k는 4배의 관계는 아니야. 하지만 k와 4k는 2의 제곱배의 관계, 배율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사실 좌표의 배율은 어느 상황에서나 다 통용이 가능한데 점근선의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냥 배율 그대로 따라가지만 점근선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점근선과 거리가 배율을 만족합니다. 오이씨, 비율이 아니고 배율이죠. 요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점근선의 변화가 없을 땐 좌표가 배율 관계를 만족해요. K였다면 바로 4K로 적을 수 있어. 하지만 점근선이 바뀐다면 요 점근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배율을 만족한다. 만 기억하시면 돼요. 될까요?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사실관계니까 선생님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요.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제발 적으면서 흡수를 해봐. 내가 진짜 필요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오케이. 그러면 배율 관계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끝날 것 같아요. 칠판 한번 지울게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거야. 그리는 방법 얘기했고요.
그리는 방법. 얘는 뭐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플러스 세 점. 요거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를 해드렸고 2번은 뭐였죠? 좌표의 배율입니다. 좌표의 관계라고 쓸게 그냥. 근데 좌표의 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죠? 점근선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변화하는 경우가 있겠죠. 변화하지 않을 땐 뭐야? 그냥 배율 관계를 만족한다. 근데 변화했을 땐 뭐예요? 점근선과의 거리가 배율입니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 봐봐.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자. y는 2의 x승이 있고 y는 2의 x-3이 있어. 그럼 둘을 한번 비교해 볼게. 둘은 잘 봐봐. 얘 점근선 얼마야? 0이야. 얘 점근선 얼마야? 얘도 0이야. 그럼 점근선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때는 좌표가 뭐 한다? 그냥 배율 관계를 무조건 만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고정점만 찍을게요. 0,1이야. 요렇게. 얘는 고정점을 찍어보면 지수가 0이 될 테니까 3,1이 될 거예요. 3,1.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말이야. 똑같아요. 내가 두 점을 잡았는데 요 거리가 1에. 그럼 여길 내가 K라고 하면 여기는 당연히 4K가 됩니다. 왜냐하면 점근선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얘도 마찬가지. 여기를 두 점을 잡고 거리가 만약에 3이라고 쳐보자. 이번엔. 그럼 여기가 K면 여기는 당연히 8K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무리 없이 따라왔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혹시 조금 빠른 학생들은 적으면서 쭉 돌려봐봐.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이해가 안 된다면 날 따로 찾아와서 질문을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괜찮을까?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평행이동. 평행이동을 선생님 뭘 얘기를 할 건가요? 라고 하면 기본 개념을 한번 복습을 하고 갑시다. X축으로 M만큼 이동했다고 쳐보자. 그럼 이때는 식을 어떻게 적어야 하냐면 F에다가 X축으로 M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X자리 있죠? X자리. 여기다가 F에 x-m을 대입하시면 돼요. 선생님 왜 그렇죠?는 따로 찾아오자. 그걸 얘기하기엔 너무 길어져요. 고1 수학이고 우리는 사실 결론부를 외워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x축으로 m만큼 이동하면 x-m을 대입한다. 두 번째. 파란색으로 y축으로 n만큼 이동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y는 fx에서 느낌이 오죠. y자리 대신에 y-n을 대입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평행이동이라고 하고 결과로 당연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숙지를 하셔야 돼. 그럼 내가 지금 평행이동에서 얘기할 부분은 이런 얘기들이 아니야.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이런 꼴을 보겠다는 거야. 지수함수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상수를 곱한, 즉 실수배를 한 친구에 대해서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이 말이거든. 이걸 왜 굳이 살펴보냐면 잘 놓쳐요. 아직도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거든.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자. 뭔 말이냐면 이런 거야. y가 4 곱하기 2의 x래요. 그럼 이걸 보면 표면적으로 드는 생각은 요거야. 뭐가 있냐면 선생님 2의 x가 있는데 함수값이 모조리 4배가 됐습니다. 함수값이 4배. 요거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특징일 거고 근데 얘가 요렇게 되거든. 얘들아 4는
2의 제곱이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하시면 2의 x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괜찮을까? 요걸로 예시를 든 이유는 얘가 제일 쉬워서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요렇게 될 때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잘 봐. 만약에 y는 3 곱하기 2의 x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3배가 된 거는 당연히 보이셔야 되는데 뭐까지 이제는 좀 보이면 좋을 것 같냐면 3이라는 친구는 로그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밑을 2로 바꾸면요. 2에 로그 2의 3 맞죠? 2에 로그 2의 3 맞잖아? 그럼 얘랑 얘를 곱하시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2에 x 플러스 로그 2의 3이 되시겠죠? 괜찮니? 그럼 얘도 뭐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아, 평행 이동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지수 함수에다가 실수배를 하면 뭐가 된 거야? 아,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다로 반드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평행 이동이 도대체 왜 중요하죠? 라고 하면 요거 봐볼게. 4 곱하기 2x. 내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 2의 x승부터 먼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봐봐. 2의 x 플러스 2라는 건 무슨 말이야?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마이너스 2만큼 옮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0,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갔을 거고 얘도 얼만큼 갔을 거고 얘도 얼만큼 갔고 얘도 얼만큼 갔어요. 그걸 쭈루루루룩 이으면 요게 2의 x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얘는 2의 x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하나 있죠. 잘 들어봐. x축과 평행하게 내가 선을 그어버리면 항상 요 거리는 얼마야? 평행 이동된 길이의 2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죠?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얘를 놓치면 요 점을 미지수 A, 요 점을 미지수 B라고 잡아야 돼요. 그럼 불필요하게 미지수를 2개를 잡게 되거든. 근데 내가 평행이동을 파악을 했다면 얘는 그냥 A 더하기 2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랑 학습하는 그래프의 배율 관계, 좌표의 관계, 그죠? 평행이동, 이런 것들은 뭘 하기 위해서? 미지수를 줄여나가기 위한 테크닉으로 우리가 써먹는 거예요. 이미 밝혀져 있는 거고 이미 자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니 그냥 닥치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이거 불평불만을 하시면 안 돼.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 괜찮을까?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면 평행이동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를 할게. 마지막 주제. 근데 놀라운 게 아직 로그 함수는 시작도 안 했어요. 얘기할 게 꽤 많은데 한번 잘 얘기를 해볼게.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확대 축소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과할 수도 있는 개념이긴 하나 알면 손해볼 게 없어요. 알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시험장에는 우리가 최대한 많은 걸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 확대 축소는 그리고 미적분 선택자에게는 거의 필수입니다. 얘는 모르면 수능을 못 칠 정도로 중요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y는 fx가 있어. 그 다음에 y는 f에 ex가 있었다고 쳐보자. 그럼 내가 요 둘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f2가 4라고 할게요. f2가 4다. 그럼 요런 관계가 있거든. 얘들아, 내가 2를 만들고 싶어. 그럼 2x 요 친구에선 x에 얼마를 넣어줘야 될까요? 1을 넣어주셔야겠죠. 그럼 얘는 말이야 1을 넣으면 f의 2가 될 거고 1,4를 지나게 되죠.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원래 2,4였던 게 1,4로 바뀌었어요. 2분의 1배가 됐거든. 2x가
들어가니까 x 좌표만 정확히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럼 내가 얘를 일반화를 시켜본다면 fx가 있었고 f에 ax가 있어요. 그럼 요렇게 갈 때 어떻게 된 거야? x 좌표가 몇 배? a분의 1배가 됐다라는 사실관계 또한 챙겨갈 수 있겠죠. 요렇게 얘기했으면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y는 2의 x가 있고요. y는 4의 x가 있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4의 x는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2x승이 되죠. 그럼 잘 봐봐. 원래 x 자리였다가 2x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뭘? x좌표가 다 2분의 1배가 됐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함수를 y는 2의 x승부터 그려본다면 0,1을 지날 거야.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럼 y의 4의 x승은 뭐란 거야? 모든 x점의 좌표 몇 배? 절반 2분의 1배를 했다. 그럼 여기도 보자. 요렇게 해서 절반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러한 사실관계가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x축과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었어요. 그러면 요 비율이 항상 만족하겠죠. 몇 대 몇? 1대 1을 만족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여기를 미지수 t라고 두면요, 여기는 자동으로 2t가 될 거야. 이렇게 미지수를 세팅. 얘도 마찬가지로 미지수를 세팅하실 때 굉장히 편한 테크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함수에 관련된 모든 기하적 특징은 알고 외우고 이해하고 쓰셔야 됩니다. 괜찮겠죠? 그럼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예시는 어떤 예시를 볼 거냐면 y는 2의 x승이 있고 y는 8의 x승이 있다고 쳐봅시다. 8의 x승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3x승이에요. 어머, 그러면 원래 x였다가 3x가 들어갔으니까 3분의 1배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3분의 1배가 되었다. 그러면 0,1을 원래 지나실 거고 2의 x승을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 8의 x승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그었을 때 하나, 둘, 셋 해서 요 점 이렇게 했을 때 하나, 둘, 셋 해서 요 점을 지난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내가 3분의 1배가 됐으니까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버리면 항상 1대 2가 될 거고요. 좌표를 세팅할 때 매우 편하겠지. 여기가 t였어. 그럼 여기는 2t만큼 가야 되니까 3t가 될 거예요. 요 배율 관계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괜찮을까?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내가 말씀드린 게 별로 없어요. 지수함수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세 가지 방법과 세 가지 점을 잡는다. 좌표의 관계는 뭐였어? x좌표의 차이. x좌표의 차이. 델타 x라고 좀 쓸게요. x좌표의 차이가 y를 곱하기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면 됐고, 당연히 요 역과정도 성립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점근선의 변화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있을 때는 결론 자체가 차이가 난다를 기억해 주시면 너무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내가 지수함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얘가 건조해서 목이 계속 타요, 여러분. 자, 그러면 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 꼼꼼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로그 함수는 기본으로 우리가 로그 a의 x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런데 로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수 조건이야. 뭐라고? 진수 조건. 진수는 뭐냐면 요 x를 우리가 진수라고 하고요. 진수 조건은 x가 0보다 크다가 되시겠죠. 진수 조건. 얘가 왜 중요하냐면 얘가 점근선을 결정합니다. 얘가 점근선과 정의역을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얘를 모른다는 건 수능을 올해 응시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선생님, 그럼 얘도 어떻게 그리나요? 라고 하면 얘도 똑같습니다. 점근선을 잡을 거고 정점을 잡을 거고 주변점을 잘 잡을 거예요. 논리 자체는 똑같아. 선생님, 그럼 점근선은 어떻게 잡나요? 라고 하면 봐봐. x가 0보다 크다며. 그럼 0이 이때는 점근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점근선은 잘 들어야 돼.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되는 x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진수가 0이 되는 x를 우리는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괜찮을까? 그럼 고정점을 어떻게 잡죠? 고정점은 요 아이디어를 쓸 거야. 우리가 지수에서는 a의 영승이 1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썼죠. 그럼 로그에서는 반대의 개념을 쓰면 돼요. 로그랑 지수는 정확히 대칭 관계니까. 그러면 로그 a의 진수 자리에 1이 들어가시면 항상 a에 관계없이 0이 되기 때문에 요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정점을 잡아낼 거예요. 괜찮니? 그럼 주변점은 어떻게 잡나요? 라고 하면 얘는 지수함수랑 조금 달라. 얘들아, 지수함수는 정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한 칸 한 칸 했어요. 근데 로그함수는 지수함수랑 어떤 관계야? 대칭 관계거든. 그럼 얘는 어딜 잡으면 되냐면 y 기준 뿔마 1을 잡으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로그 2의 x, 이게 제일 대표적인 친구죠. 얘를 한번 그려볼게.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맨날 똑같아요. 점근선 잡자. 점근선은 누가? 진수가 0이 되는 거니까 점근선은 여기가 되겠죠. y축이 점근선이 될 거야. 정점은 어디니? 진수가 뭐가 될 때? 진수가 1이 될 때. 진수가 1이 될 때를 우리가 고정점으로 잡을 거예요. 그럼 진수가 1이 된다는 건 x에 그냥 1을 넣으시면 될 거니까 1,0을 딱 지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주변점 잡읍시다. 주변점. y 기준 뿔마 1이야. 봐봐. 정점이 1,0이었어요. y좌표가 얼마야? 0이야. 그럼 0을 기준으로 한 칸 올리고 내리고를 하겠다는 거야. y는 1이 있을 거고 y는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y가 1이 나온대. 그럼 x가 얼마여야 돼? 2여야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2가 될 거야. 맞지?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이 나온대. 그럼 x가 얼마여야 돼? 2에 마이너스 1승이어야 되니까 요거의 딱 절반이 되겠죠. 그럼 여기 세 점을 잡았고 점근선이 y축인 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컴퓨터랑 거의 유사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괜찮니?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연습을 몇 개 더 해봅시다. 자, 로그 2에 x-3 이랬어. 그럼 얘도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 왜? 점근선부터 잡아봅시다. 자, 점근선을 잡아내시면 진수가 얼마가 되는? 진수가 0이 되는. 그러면 3이라는 친구가 점근선이 될 거고요. 당연히 진수는 0보다 크셔야 되니까 정의역 자체가 여긴 없고요. 여기에서만 정의가 될 거야. 고정점 잡읍시다. 정점. 진수가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것이 정점이야. 그럼 4,0이 정점이 되겠죠. 4,0이 정점이 됩니다. 그럼 잘 봐. 4,0이니까 1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1이 나온다는 건 어떻게 돼야 돼? 얘 안의 숫자가 2가 돼야 돼요. 뭐라고? 얘 안의 숫자가 2가 돼야 돼. 그럼 여기는 5가 되겠죠. 5.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건 x 마이너스 3이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x가 3 더하기 2분의 1이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딱 절반만큼 가서 딱 이렇게 위치를 할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3점이 나왔어요. 점근선도 나왔으니까 얘랑 붙으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얘가 로그 함수를 그리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뭐 내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 그럼 우리가 헷갈리는 그래프 몇 개만 좀 정리를 할게요. 뭐가 있냐면 요걸 많이 헷갈려해. y는 로그 2의 x랑 로그 2의 x제곱이랑 y는 2 로그 2의 x를 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둘은 그래프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정의역을 생각해보면 진수가 0보다 크다. 얘도 진수가 0보다 크다. 그럼 얘의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얘는 x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시니까 x가 0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정의역만 봐도 달라. 얘는 음수인 지역엔 없어 함수가. 근데 얘는 뭐야? 0 빼고 다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보면 점근선을 잡아내면 x제곱이 0일 때니까 요 y축이 점근선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뭘 잡아야 돼? 고정점, 정점을 잡아야 돼. 진수가 1이 되는 정점을 잡을 거니까 x제곱은 1이래.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에서 둘 다 0을 갖겠죠. 그지? 그럼 양수일 때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 얘는 양수를 넣으나 음수를 넣으나 2를 넣으나 마이너스 1을 넣으나 둘 다 로그 2의 4기 때문에 y축 대칭이죠. 정확히 대칭성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 여기까지 됐고 얘는 뭐야? 얘는 x가 음수인 지역은 그리지 않아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실관계가 이건 것 같아. 요 부분이 얘야. 요 부분만 얘야. 얘는 요 부분이 아닙니다. 이해되겠어요? 얘는 여기 다 합한 거고 얘는 얘야. 그러니까 요 차이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런데 y는 로그 2의 x 3승과 로그 2에다가 3에 x를 한 놈, 이 두 놈은 정확히 같습니다. 차이점이 없어요. x 3승이 0보다 크다와 x가 0보다 크다는 정의역이 똑같기 때문에 다르지 않고 얘는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짝수 차일 때만 조금 조심을 해주면 된다 라는 결론까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 오케이.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로그 함수도 당연히 배율 관계가 있을 거고 평행이동 관계도 있을 거야. 그럼 그것도 모조리 다 설명을 할 거고 로그 함수는 자주 나오는 빈출 상황이 있거든. 그것까지 좀 같이 정리를 할게. 그럼 요건 그리는 방법이었으니까 그대로 놔둘 거고 여기서도 이걸 얘기하겠네요. 선생님 주변점이 왜 중요하죠? 얘도 설명을 할게요. 봐봐. 로그 함수가 1,0을 지나고 요렇게 하나 있고요. 요렇게 하나 있다고 쳐보자. 그럼 얘를 이제 대소 비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가 궁금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지수함수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선은 x는 1이었어요. x는 1. 근데 우리가 로그 함수를 할 때는 주변점이 뭐였지? y를 뿔마 1하는 거죠. y를 뿔마 1. 그럼 얘는 이때 요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 요렇게 선을 그었는데 얘가 y는 1이래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y는 1이 나오려면 요 파란색 여기가 얼마여야 돼? a여야 되고요. 얘는 얼마여야 돼? 여기가 b여야 되죠. 그럼 이런 사실관계를 알 수가 있죠.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라는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참고로 정리하면 만약에 요 밑 있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0과 1 사이면 감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지수함수랑 똑같은 관계니까 혹시나 모를 친구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주변점이 왜 중요한지는 잘 아실 것 같아. 그럼 뭐 순서가 똑같아요. 좌표의 배율 관계로 가보자 이거지. 이것도 내가 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잘 들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번엔 좀 노란색으로 축을 그려봅시다. 뭘 볼 거냐면 이런 거 한번 봐보자. 선생님 숫자를 직접 좀 할게요. 여기를 y 로그 2의 x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밑이 얼마야? 밑이 2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있었거든. 지수함수에서는 x좌표의 차이가 y의 배율을 결정했어. 그럼 지수랑 로그는 뭐야? xy가 바뀐 관계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y 좌표의 차이가 이제는 x의 배율을 결정할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 그러면 이렇게 잡았어. 여기 길이가 1이래. 그럼 여기가 만약에 알파야. 그럼 여기는 당연히 2알파가 되겠죠. 되게 자명한 얘기야.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지수함수 할 때 했죠. x좌표의 차이가 1이면 얘를 알파라고 하면 얘는 2알파예요. 그럼 얘는 뭐야? 얘를 거꾸로 돌려놓은 거야. 얘를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뒤집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집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뒤바뀌겠죠, 관계 자체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실 게 전혀 없으실 것 같아. 오케이. 그럼 로그 함수는 뭐야? 로그 함수. y좌표의 차이가 x의 배율을 결정합니다.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 괜찮니? 만약에 여기 길이가 2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면 4알파가 되겠죠. 2의 제곱배. 이것도 당연한 사실관계니까 아셔야 되고요. 당연히 x가 4배가 됐어? 그러면 y좌표의 차이가 얼마야? 2다. 까지도 왔다 갔다가 자유롭게 되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몇 번 적다 보면 그냥 너무나도 자명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최소 5번, 6번 이상은 적어봐야 돼. 괜찮을까? 그럼 봐봐. y는 만약에 로그 2에 x 플러스 1을 한번 볼게. 요 친구랑 요 친구의 관계를 보면 나는 딱 하나만 볼 거야. 딱 하나. 점근선이 바뀌었니 얘들아? 점근선이 바뀌었나요? 점근선은 어떻게? 바뀌지 아니했습니다. 점근선 진수가 0이 된다. x는 0이야. 얘도 뭐야? x는 0이에요. 점근선이 바뀌지 않았으면 요 배율 관계가 정확히 성립을 합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 저 세 가지 방법으로 그릴게요. 점근선은 x는 0. 그죠? 점근선 x 이퀄 0. 자, 고정점 잡을게. 고정점은 뭐야? 진수가 1이 된다. 진수가 1이 된다. 1,1이에요. 얘를 지나셔야 되고 얘가 점근선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아. 여기가 정확히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요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그럼 잘 봐. 점근선이 안 변했지. 그러면 내가 요렇게 잡았어. 근데 여기 거리가 1이래. y좌표가 1이라는 건 x좌표가 몇 배? 그렇죠. 2의 1승배, 2배가 됐다는 거와 동일하겠죠.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가 몇 알파야? 2알파가 돼요.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야. 얘랑 얘는 뭐하다? 점근선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지수함수에서도 얘기를 했잖아. 그지? 이쯤 되면 제발 이해를 하자. 부탁이야. 2배가 된다. 길이가 2였으면 4배가 됐겠죠.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쌤 만약에
점근선이 바뀌면 어떡하죠? 이거야. 자, 얘를 보시면 얘는 명확하게 점근선이 얼마야? 진수가 0이 되는 거니까 x는 1이에요. 점근선이 변했어. 점근선이 변했다고. 그럼 얘는 얘처럼 좌표가 정확하게 배율관계를 이루진 않을 거고 뭘 생각하면 돼? 뭘? 점근선과의 거리가 배율관계를 이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수함수에서도 설명을 했죠.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한번 그려볼게. 자, 얘는 점근선이 1인 걸 내가 캐치를 했고요. 정점을 잡을 거니까 진수가 1이 되는 점을 잡을 거야. 그럼 얘는 2,0이 되시겠죠. 2,0이 되실 거야. 그러면 찍어볼게요. 하나, 둘 해서 2,0이 될 거고 점근선은 쭉 x는 1이에요. 그럼 잘 봐. 내가 얘도 점 하나만 더 찍을게. 얘가 2였죠. 2,0. 그러면 y 기준으로 1만큼 가고 y 기준으로 한 칸 밑으로 내려간 세 점을 잡아야 하지만 귀찮으니까 하나만 잡을게요. 자, 얘가 1이 된대. 얘가 1이 된대. 그럼 x-1이 2가 돼야 되니까 3이 되겠죠. 맞죠? 아니? 맞죠? 3이 돼야 돼요. 3,1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샥 그릴게. 이렇게 붙어있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럼 잘 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얘는 점근선이 누가 봐도 1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직접적으로 성립을 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점근선을 내가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런 게 있어. 잘 봐봐. 그래프를 좀 길게 해야겠는데 여기 위에 좀 지울게요. 미안해. 이건 이제 할 수 있잖아 얘들아. 여기만 좀 지울게. 그러고 이것도 조금만 좀 가파르게 올라가게 바꿔봅시다. 뭐 이렇게 바꿨어. 그럼 봐봐. 내가 요렇게를 딱 찍었어. 근데 거리가 1이 돼. 그러면 요 x좌표랑 요 x좌표가 몇 배? 2배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 점근선이 변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실관계가 있냐면 내가 점근선으로부터 거리를 k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2k가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 점근선으로부터 거리가 배율관계가 된다고. 점근선이 변하면. 그럼 봐봐. 요 점은 내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점근선이 1이었죠. 1 플러스 k. 얘는 뭐야? 1 플러스 2k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좌표 자체가 2배가 아니지만 점근선과의 거리가 2배가 된다. k, 2k. 요것만 활용하실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좌표의 배율관계까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제 뭐만 얘기하면 될 것 같냐면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사실 이번 시간에 대칭이동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또 강의가 길어지면 다 못 들으니까 일단 평행이동하고 확대 축소만 얘기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확대 축소는 얘기 안 해도 되겠네? 지수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 평행이동. 얘는 뭐가 있냐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알아둬야 된다는 거야. y는 로그 a의 kx 꼴을 볼 거예요. 얘 t가 안 나거든. 근데 얘도 평행이동 관계야. 예시를 들어볼게. y는 로그 2의 4x 이랬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확대 축소를 알고 있으니까 원래 로그 2의 x였단 말이야. 맞죠? 원래 로그 2의 x 자리에다가 x 대신에 4x가 들어갔죠. 그럼 나는 어떠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죠? 아, x좌표가 몽땅 4분의 1배가 됐다를 알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이미 확대 축소에서 언급을 했어. 근데 이거 말고 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로그의 곱은 합으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겠죠. 그럼 로그 2의 4는 얼마야?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로그 2의 x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선생님 얘는 항상 y축의 평행 이동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 물론 확대 축소로도 볼 수 있지만 얘는 y축의 평행 이동의 관점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기출에 여러 번 나왔고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소재예요. 괜찮니? 로그 A의 KX. 지수는 뭐였어? 한번 복습하자. 지수는 지수의 실수배. 얘가 X축 평행 이동을 결정했다. 얘는 뭐야? 로그 A의 X가 K배. 얘는 Y가 K배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것도 사실 지수랑 로그랑 대칭 관계니까 당연히 성립을 하시는 거겠죠.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얘기했고 로그 함수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수 함수는 이제 여기서 딱 끝났는데 로그 함수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로그 함수에서는 특이하게 등비 관계라는 게 하나 더 있거든. 얘를 한번 해볼게. 그래 이게 무슨 말이죠? 하면 이거야. y 꼴 절대값 로그 2의 x를 한번 내가 그려볼게. 잘 봐. 그릴 수 있는 학생들은 좀 멈춰두고 자기가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럼 잘 봐봐. 얘를 일단 그릴게요. 점근선은 y축. 그죠? 고정점은 1,0. 여기까지는 바로 따라오죠? 그래프를 좀 그립시다.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뒤집히겠죠. 음수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그럼 도대체 기한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길 내가 y꼴 k 뭐라고? y꼴 k라고 했을 때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거야. 요 세 점이. 그럼 잘 봐봐. 얘는 원래 출처가 어디죠? 요 밑에 있는 놈에서 온 친구 맞죠? 그럼 여긴 마이너스 k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잘 봐. 여기가 k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의 k야. 그럼 내가 얘를 로그의 ax라고 하고 a가 1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그럼 잘 봐. k가 나왔대. 그럼 여기가 얼마여야 돼? a의 k승이어야 돼요. x좌표가. 근데 얘는 뭐라고? 마이너스 k가 나왔대. 그럼 요 x좌표는 뭐라는 거야? a의 마이너스 k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중간에 뭐가 있죠? 1이 있어. 그럼 봐봐. a의 마이너스 k 1 a의 k가 있죠.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요 지점과 요 지점은 반드시 역수관계예요. 너무나도 자명하잖아. 역수관계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요 세 점이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요 세 점이 뭘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까지 반드시 확보를 해놓으셔야 돼. 존나게 많이 나왔고 당연히 알고 쓰자가 될 거야. 그럼 얘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쌤, 그럼 지금 얘는 점근선이 0인데 점근선이 변할 때도 좀 달라지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점근선이 달라지면 상황이 조금 바뀔 거야. 그럼 예시를 하나 보고 가자. 자, 요걸 볼게요. 얘는 봐봐. 얘는 점근선이 원래 0이었는데 얘는 점근선이 얼마야? 1로 바뀌었죠. 그럼 얘는 당연히 요 관계가 직접적으로 만족하진 않아. 그럼 뭐 계속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얘는 뭐야? 점근선까지 거리가 등비겠죠.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 점근선이 변하면 점근선까지 거리가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그려보자. 얘는 점근선이 x는 1. 그냥 점선 말고 노란색으로 좀 그릴게요. 여러분 보기 편하게. 이렇게 있을 거고 고정점은 2,0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랑 똑같이 돼요. 싹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잘 봐.
내가 여기에다가 또 y는 k라는 평행한 어떤 선을 그었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y가 k고요. 얘는 접었을 거니까 y는 마이너스 k가 되거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만큼이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요만큼이. 왜냐면 이게 0이었다가 지금 1만큼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관계일 수밖에 없어. 그럼 한번 볼게요.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봐봐. 여기가 1이야. 1. 그러면 요만큼 있죠. 요만큼이랑 요만큼이랑 뭘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다가 내 결론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를 t라고 하면 이걸 t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요 길이를 t라고 할게. 요 길이를 t. 여길 잘 봐봐. 얘랑 얘가 등비의 관계를 이루고 있죠. 얘랑 얘의 관계가 등비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요만큼 거리가 등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선생님 아직도 헷갈리는데요 라고 하면 숫자를 좀 직접적으로 잡아볼게요. 숫자를. 그래프를 좀 이쁘게 다시 그립시다. 1 2,0이 고정점. 그러면 올라갈 거고 내려올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y는 1로 가보자. 쉽게. y는 1. 얘가 y 콜 1이래. 그럼 잘 봐봐. 여기 점이 얼마죠? 로그 2의 x 빼기 1이 1이어야 돼. 그럼 x 빼기 1이 얼마예요? 3이어야 되거든. 3 맞죠? 그럼 여기는 얼마여야 되죠? 잘 봐. 1이면 요 안의 숫자가 얼마여야 돼? 2분의 1이어야 돼. 그럼 얘는 1 플러스 2분의 1 맞죠? 그럼 얘는 바꿔 써보면 1 플러스 2거든? 그럼 요 말이야. 요 거리가 2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요 거리가 얼마야? 2야. 그럼 요 거리가 얼마야? 1이야. 그러면 거리가 2분의 1, 2니까 거리가 뭘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될까? 그러면 이런 사실관계가 있어. 얘를 내가 K로 바꾸면 1 플러스 알파분의 1이라고 했으면 이 점은 반드시 뭐예요? 1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지. 이해가 됐을까? 무슨 말이죠? 라고 하면 진짜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발 흡수를 좀 하자. 내가 얘를 2로 바꿔볼게. 2로. 그러면 이때는 점근선이 2예요. 고정점은 3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y는 k를 끄었어요. 그럼 이러한 사실관계가 된다고. 뭐가? 점근선으로부터 거리. 요 거리가 다 등비수열을 이루고 정확히 어떤 관계? 역수 관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얘를 2 플러스 t분의 1이라고 하면 얘는 얼마야? 2 플러스 1이죠. t분의 1. 얘는 뭐야? 등비수열이니까 2 플러스 t. 이렇게 된다고. t분의 1 t. 거리가 등비가 된다. 얘를 제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랑 결국 똑같은 얘기니까 잘 적어보고 잘 활용해보고 여러 번 그려보면서 숙달을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지수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을 다 얘기했고 한번 끊고 갈 건데 다음에는 뭘 얘기할 거냐면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가 동시에 등장했을 때 역함수 관계 또는 역함수가 아닌 그냥 대칭 관계 또는 대칭성이 없는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전이동까지 정리를 하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모든 특징을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복습을 좀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